지금부터 상권 분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게 재밌어요. 상권 분석하는 게 은근히 재밌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2호점 내실 분들, 그리고 프랜차이즈 하실 분들, 그리고 뭐 주변에 이제 새로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기에도 되게 좋은 부분이거든요. 어떤 상권이 뜨고 있는 상권인지 제가 보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로 상권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임대료를 봐야죠. 임대료. 자, 임대료를 보는 거는 통계청 들어가면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임대료가 나와 있습니다. 평당 얼마인지 보면은 동교, 연남, 망원, 신촌이대, 홍대 합정, 제가 지금 체크해 놓은 이 동네들은 이제 다 붙어 있는 상권이에요. 붙어 있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보면 가격이 망원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많이 싸요. 특히 이제 망원 같은 경우에는 합정이랑 붙어 있거든요. 합정의 반값 정도 되는 수준의 임대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홍대 상권에서 새롭게 이제 조금 홍대 상권으로 가게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통계청 데이터를 통해서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망원 쪽에 상권을 이제 오픈을 하는 거를 고려를 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상권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유동 인구죠. 유동 인구 보시면 합정동이 14만이고 망원 1동이 6만 8천, 망원 2동이 6만 5천이거든요. 망원 1, 2동을 합치면 합정동이랑 비슷해요. 합정동이랑 비슷한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배가 차이가 난다라는 점. 그럼 이것만 봐도 사실 합정에 갈 바에는 망원동에 가는 게 훨씬 더 이제 수치적으로나 좀 낫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권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 5가지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유동인구의 증가입니다. 유동인구는 당연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의 동네가 좋겠죠. 유동인구는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상권 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유동인구를 체크를 해보면 이 상권의 유동인구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수당 월 평균 매출액, 요것도 이제 상권 정보 사이트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상권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상권 정보 사이트에서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업수당 월 평균 매출액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얘랑 같이 봐야 되는 게 이제 임대료. 그렇죠? 얘랑 임대료랑 같이 보면은 내가 매출이 얼마가 나올 거고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낼 거다라는 거에 대한 계산이 쓰죠. 그럼 이게 이제 이 2가지가 나오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내 수익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3년 미만 업체 수,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3년 미만 업체 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권을 보통 어떻게 나누면 1년 미만 상권, 1년에서 3년 정도 된 상권, 그리고 3년에서 5년 정도 된 상권, 그리고 5년 이상 된 상권, 이렇게 업체를 나눠요. 제가 상권이라 그랬는데, 자, 1년 미만 업체, 1년에서 3년 미만 업체, 3년에서 5년 미만 업체, 그다음 5년 이상 업체, 이렇게 상권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비율이 나오거든요. 근데 3년 미만 업체 수가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업체가 요즘 뜨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5년 이상, 3년 이상 된 업체 수가 많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동네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동네라기보다는 이미 기존의 것들로 채워진, 그러니까 변화가 크지 않은 상권이기 때문에 그런 상권들은 유동 인구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년 미만 계속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는 상권 같은 경우에는 유동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망원동, 그리고 그다음에 화성이 아니라 수원의 행궁동, 이런 데가 이제 3년 미만 업체가 많이 생겨난 새로운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권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업소 수, 이제 경쟁 업소 수예요. 네이버 쇼핑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쇼핑 상품 수가 몇 개냐 뭐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나랑 경쟁하고 있는 업체 수를 알아야 내가 이 상권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업체와 내가 경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2030 세대 유동 인구 현황. 이 상권에 2030 세대가 얼마나 많이 유입이 되는지, 특히 이제 주말, 중요합니다. 특히 주말 유동 인구 현황, 2030의 주말 유동 인구 현황을 파악을 해서 주말에 얼마나 많은 2030 세대가 많이 오느냐 요거를 알아야지만 상권이 여기가 뜨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트렌드는 2030,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분들의 유입, 이분들이 많이 가는 곳 이런 곳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들은 전부 다 상권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온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중요한 게 이제 검색량, 그 동네에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망원동 카페를 검색을 해봤을 때 검색량이 증가하느냐 떨어지고 있느냐, 작년 동월 대비했을 때 올랐느냐, 요거를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썸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 망원동 카페를 검색을 했을 때 이 망원동 카페와 함께 SNS에서 많이 언급된 키워드들을 보여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망원동 카페의 분위기를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망원동 카페에 현재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 어떤 카페가 뜨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를 많이 찾는지, 어디를 좋아하는지, 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썸트렌드를 통해서 그쪽 상권 혹은 그 상권의 뭐 카페, 식당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음은 이제 검색 설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